저희들이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될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사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만, 특별히 새로운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본투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본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거기에 최우선적으로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지역이지만 아직 저희들은 결집이 다 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부울경 지역을 어떻게 결집하고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오시도록 할지에 대해서 유세 전략이나 홍보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투표율을 올리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최근에 새롭게 부정적인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후보자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특별한 리스크 없이 오히려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지층이 더 두터워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어떤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후보를 알리는 그런 전략을 저희들이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기간 직전까지는 저희들이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지지율에 있어서 뒤지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처음 선거운동 시작할 때에 비해서는 많이 좁혀졌고,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후보 자체가 경쟁력이어서 후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호감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지율이 많이 좁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직전에, 그리고 사전투표 중간에 생긴 이재명 후보의 여러 부정적인 이슈들 때문에 저희는 이미 이재명 후보를 다 따라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싸움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투표율을 높인다면 마지막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터무니없이 댓글 공작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미 앞서 저희들 어제 입장을 밝혔지만, 김문수 후보나 저희 선거대책본부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는 더더욱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유튜브 영상에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 조정훈 의원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을 마치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행사에 참여했던 조정훈 의원, 그 영상에서도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단체가 뭐 하는 단체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첫 질문이 뭡니까? 이 단체는 예산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그 단체의 내용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에서 행사에 참여했던 것 뿐입니다. 아무런 연관성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마치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댓글 조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이재명 후보 아들 이슈나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지 않은 것은 이 댓글 공작에서 음습한 늘 해왔던 민주당의 공작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어땠습니까? 선거 3일을 앞두고 김만배 신앙님의 대장동 커피 대선 공작이 있었고 수사받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특정 유튜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이재명 후보가 바로 받아서 그것을 좌표를 찍고 특정 언론이나 특정 유튜브 매체에서 이걸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본인과 관련돼 있었던 이미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마치 윤석열 후보인 것처럼 몰아가기 위한 대선 공작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4일을 남겨두고 그와 똑같은 유튜브 매체에서 이것을 터뜨리고 이재명 후보가 바로 받아서 좌표를 찍고 유세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또 특정 유튜브나 매체에서 이것을 확산시키는 대장동 커피 시즌2 음습한 민주당의 대선 공작의 냄새가 풀풀 풍겨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후보나 저희 캠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의힘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교육부도 입장을 밝혔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고 늘봉학교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음습한 공작으로 대선 결과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10% 이상 차이 나던 결과가 0.7%로 좁혀진 데에는 김만배 신앙님의 대선 공작이 저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어제 강적들에 출연했었는데 거기 출연했던 우상호 전 의원이 선거 마지막에 네거티브를 하는 쪽은 반드시 패배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거티브는 먹히지도 않는다. 지금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그것도 공작으로. 그것은 지금 판세가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하지도 않고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급한 마음에 또 이런 공작과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여성 노동자 비하 발언 그리고 학력 차별 발언이 문제되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는 이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하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사과했으니 국민들께서 용서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앞단에 여성을 비하하고 노동자를 비하하고 학력을 차별하는 발언이 다 있습니다.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했던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그 한 단락만 유시민 작가는 사과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의 비하 발언과 전혀 관련이 없고 그저 과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왜곡된 여성, 노동자관 그리고 학력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왜곡된 인식,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발언들은 모두 그 앞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분명히 그 부분은 비하 발언이 아니라고 피해가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는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붙잡고 본인이 사과했으니 국민이 용서하실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노총, 민노총 여러 여성단체에서 성명 냈습니다.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의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붙잡고 사과했으니 국민들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국민들께서 더 분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댓글 공작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이 문제되는 경우는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공무원이 댓글에 관여하거나 할 수 없는 주체가 댓글을 다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드루킹 사건처럼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을 써서 댓글을 달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주체나 방법과 상관없이 그 내용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 댓글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리박스쿨 댓글 문제가 주체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잘못된 방법을 썼다는 것인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주장도 없이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매우 불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제 관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만은 댓글로 말하면 이재명 후보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체나 방법과 내용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것을 뒤집고 비틀어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규정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가 마치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 성적 혐오 댓글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도무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형적으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직접 질문한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이준석 후보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깔끔한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떠한 깔끔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뒤에 문단을 들어보면 결국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준석 후보가 사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소한 옛날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 댓글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어떠해야 되는지 진정한 사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메신저인 이준석 후보에게 덮어 씌우려 하고 있고 사소한 것을 문제 삼아서 마치 이준석 후보의 발언 전부 다 질문 전체 다가 허위사실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검증이나 사실 확인, 비판도 하지 말라는 이재명 가족 방탄법까지 발의했습니다. 뭐 이런 건 놀랍지도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를 없애는 법, 재판 중이면 재판을 중지하는 법, 본인을 수사한 검사가 있으면 검사 탄핵하는 법, 본인을 재판한 판사가 있으면 판사를 탄핵하는 법, 그리고 처벌하는 법을 뭐 늘상 만들어 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걸 막는 법을 만들어서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하다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말라고 하는 이재명 가족 방탄 입들막법까지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누가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받고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 세종 유세를 가야 돼서 몇 개만 받겠습니다. 예. 저는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자꾸 키우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 일이다. 이미 알려진 일이다. 그때 사과했다. 그러면 이번에도 진정한 사과를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자꾸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고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사과하라고 하니까 계속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하면서 이 사건이 자꾸 커지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계속 비난만 커지고 있고 하다 안 되니까 민주당이 늘 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해임, 탄핵, 제명. 이제 이준석 후보 제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 하겠다고 합니다. 언제 하겠다?
근데 제명안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할 의사가 없다면 오늘 당장 제명안 철회하라고 한 말씀만 하십시오. 아버지 이재명이 말하는데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이재명의 묵인이 없다면 누가 이런 해임안, 제명안을 제출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논란을 키우고 아들 문제마저도 방탄하려고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이 이슈가 계속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말대로 옛날 일이고 사소한 일이고 이미 사과한 일이라면 이번에도 진정한 사과 했으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사하고.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 그 얘기는 이미 정치 보복을 예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200석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와해시키고 국민의힘의 정치 보복을 가해서 결국 우리가 200석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